디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2주 만에 이제 휴가로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저 없이도 이제 편집장님이랑 아니요. 케미가 워낙 좋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네? 편집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 울면서 겨자를 먹었어요. 아, 네. 그러신가요? 편집장님이랑도 너무 좋았지만 아, 또 네. 지영님과의 이런 방송을 또 아예 편집장님 좋았어요. 네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집장님의 인사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상당히 많으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편집장님이 격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편집장님과 셋이서 같이 네.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죠. 네. 또 시청자분들도 음. 이제 저와 지영님 그리고 편집장님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아하지 않으실까. 음. 근데 저희 사실 예전에 포맷이 그 3명이었잖아요. 네, 그쵸. 원래는 3명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 이 방송 포맷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코인 상담하는 포맷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이 상담을 편집장님과 같이 해도 저는 되게 방송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가지 않는데, 댓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한번 듣고 네. 싶어요. 저와 편집장님과 호주님이 셋이서 코인 상담소를 진행하는 게 어떤지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채팅 달아주신 거 보면은 편집장님 여기요. 아, 네, 편집장님. 부르시는구나. 울며 겨자 먹게 아. 여기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요새 먹방도 하거든요. 근데 울면서 겨자를 먹어서 아. 그게 말이 헛나왔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해주셨어요. 시청 맞습니다. 대기해주신 만큼 그 기대에 이제 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채팅창 올라가네요.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저희 디스트리트도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쵸.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중에는 이제 좀, 이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감소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다음 네. 주 중에는 이제 재택근무해서 이제 다시 사무실 출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또 구로에서 서울 네. 집단 감염이 지금 또 발생해갖고,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네. 코인 상담소와 함께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서 재택근무로 조금 지루하신 분들께 저희가 좀 작은 기쁨을, 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님께서 여기 지금 댓글에는 안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방송 기다리셨다고, 저 영광이네요. 반겨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의 팬인 현영님과 네. 재현님이 오늘도 이제 방송 처음부터 이제 함께 해주시고 있네요. 네. 방금 제가 그 증권업계에 계신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현영님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현영님이야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 강하게 했습니다. 나랑 잘 안다. 농담이고요. 네. 현영님과 잘 아시죠? 그렇죠. 저희 매주 만나는 저희 사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저희 같이 사시는 부모님보다 자주 뵙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근데 채팅창이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게요. 있죠? 이게 채팅창이 안 올라오는데. 신사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이게 지금 이 전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그거를 그 전체 화면에서도 전환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댓글.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또 채팅이 보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제 나온다. 네. 호주님과 랜선 절친이라고 맞죠? 그렇죠. 호주님과 랜선 절친이죠. 네. 신사님은 또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사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얼굴도 연예인이신지 잘생기셨네요. 네. 현영님이 확진자가 망원시장 갔는데 저도 갔어요. 격리인가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쉬고 싶으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격리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벌써 7시 10분.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재현님이 호주님 팬클럽이라고. 역시 호주님 인기 많으세요. 근데 또 좋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 나쁘게 말하면 뻥을 또 재현님이 이렇게 또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네.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제 댓글이 됐으니까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장님과 네. 셋이서 같이 방송하는 건 또 어떤지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방송 이제 그렇죠. 준비하신 디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제가 방송했던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상승세에서 맞아요. 잠깐 이게 횡보세였었는데 이제는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네.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브리핑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정말 돈을 벌어다 드릴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음. 또 주요 뉴스들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최대한 방송 시작하기 전 시간 자료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스케줄을 보니까 좀 방송 자료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부득이하게 어제 저녁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맞아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큰 차이가 네. 없어서 네. 그나마 다행인데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가 빠졌고 그리고 그 제일 적게 빠진 게 테조스예요. 1.97%밖에 안 빠졌고 네. 제일 많이 빠진 게 비트코인 SV가 19% 빠졌네요. 네. 한 10에서 20% 사이 빠진 것 네, 같아요. 20% 가까이 빠졌네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도 그렇지만 일단은 3대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 현영이께서 비트가 아프고 저도 아프다고. 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전화 주시면 치킨으로 또 또 치유받을 수 할수 있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할 게 저희는 전화만 주셔도 커피와 치킨을 빠방 맞습니다. 쏟아 보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따 코인 상담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이너 알트코인 쪽으로 가면은 한 주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오리진 프로토콜이고 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이슈가 많은 헤데라 해시그래프 네. 사실 헤데라가 한 몇 주 전만 해도 엄청난 상승폭. 사실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 그렇죠. 연말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 탑10 맞습니다. 안에 들었네요. 네. 근데 이 내용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업비트에서의 상승이 아니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상승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의 상승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ABBC 코인, 뭐 상승 아니면 하락 네. 있는 코인이죠. 극과 극을 달리는 맞아요. 코인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좀 이따 보겠고요. 하락폭이 큰 것들은 스와이프, 엘프, 그린, 알고랜드 등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7%에서 17%대 요 순위권 아래에 있는 코인들도 네.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네. 현영님께서도 업데이트를 실시간 맞아요. 업데이트를 말씀해 주세요. 방금 지옥 같다고. 맞아요. 네. 지금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업비트에서.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네. 상승했던 코인들이 뭐 하는 코인이냐? 일단 오리진 프로토콜은 P2P 이제 마켓을 형성하는 플랫폼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MXC 거래소에서 무려 72%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이낸스 재현님께서 지갑이 열려서 헤드라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헤드라 해시그래프는 해시그래프 기반의 플랫폼이다 정도고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ABBC 코인은 결제 전용의 암호화폐 얼굴 인식 기반이고 한때는 알리바바 코인에서 네. 사명을 ABBC로 바꿨는데 알리바바와는 전혀 연관 없는 네. 코인이죠. ABBC 코인은 코인타이거와 비트포렉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중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진 프로토콜 티 입고 헬스장 갔다고. 저거는 사실 코인 기자들이라면 네. 한 번씩은 있는 일이 아니까 저도 사실 그 프로젝트별로 네. 있거든요. 아이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동네에 저희 네. 업계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 티만 입는 거 보면 코인에 빠진 여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근데 네. 그 잘못 입으면 혹시 그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좀 그럴 수는 그래서, 있어요. 네, 분노를 또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현영님이 또 오리진 프로토콜이 올라서 다행히도 그러게요. 네. 건강하게 옷을 입고 갔다 오셨네요. 네, 그 좋은 기운을 상승세의 맞습니다. 기운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쿠코인시어스 우리가 잘 아는 쿠코인 거래소의 코인이죠. 당연히 네. 쿠코인 거래소에서 98% 거래가 거래되고 되고 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분산형 거래소 덱스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MXC, 코인베이스 프로,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요. 매틱 네트워크 역시 유명합니다.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전문 프로젝트인데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아이콘 우리나라 대표 인터 체인이죠. 네. 라토큰, 바이낸스, 힙 BTC, 다이 그리고 트루 USD, 팍소스 스탠다드 모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보면 상승 탑 10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 올렸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또 한 주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 코인인데 이 코인들이 상승 탑 10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하락세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썸네일로 보는 주간 디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썸네일로 한번 알아보시죠. 네. 일단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에는 특근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핫 이슈였죠. 그쵸. 사실 저게 지금 딱 통과되자마자 많은 곳들에서 이제 속보,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네. 매체에서 속보가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 어저께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분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근데 사실 이게 대형 거래소냐 중소형 거래소냐에 따라 이제 반응이 갈리잖아요. 저는 어저께 이제 빗썸 분들을 좀 네. 뵀는데 네. 아무래도 대형 거래소에 속하는 빗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거래소 분들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기존에 하던 일들을 하면서 저 특근법으로 인한 특히 과세 같은 맞아요. 과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건 뭐 대형 거래소에 진짜 하고 있던 업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안을 강화하면서 하면 될 텐데 중소형 거래소들이 큰일이죠. 네, 중소형 거래소들한테도 큰일이고 사실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소형 거래소에서 특히나 이제 환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내용을 좀 3월 5일에는 다뤘었고 다루면서 너무 지금 시장에서 특근법이 되면은 시장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3월 6일 제가 좋아하는 300 영화인데 여기 지금 입에서 지금 말이 나오죠. 1,100만 원 뚫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뚫었나요? 못 뚫었죠? 네. 결국 1,100만 원을 뚫지 못하고 크게 네. 빠졌었는데 변동성 심화 장세니까 비트코인 상승 추세 탈환 전에는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즉, 그러니까 좀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네. 혹시 투자한다면 단기로 트레이딩을 네. 해야 된다라는 점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단타죠. 네. 그렇습니다. 단타를 노리시면서 이제 장기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리고 3월 9일입니다. 비트코인 역배열 전환 후 급락했다. 네,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네.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반등 전에는 관망 스탠스 유지해라. 그러니까 사실 관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Just wait. 네.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1,200만 원일 때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2주 전에도 그렇고 계속 저는 코인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당시 비트코인이 1,200만 원대 가면서 또 시장에서 상승장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던 것은 가장 큰 그 분석 요인으로는 차트가 있었습니다. 네, 차트로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거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저 변동성 심화 장세 비트코인 그 300 그러니까 지난주 디브리핑인데 여기서도 드렸던 말씀이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은 떨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배열 전환 전이니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역배열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을 네.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알려주신 거예요, 호주님께서는. 네. 저는 1,200만 원대부터 계속 팔라고 말씀드렸고 네. 전화 오셔도 파세요라고 네. 제가 원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만큼 시장의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스트 웨이트 제 점 두 개가 너무 공감된다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희와 어떻게 보면 파트너 관계인 호재희님께서도 맞아요. 이 급락할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하셨다고 자화자찬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측이요? 저희랑 통화할 때만 해도 막
제가 막 이제 하락할 거다 팔라 그러니까 그럼 뭐 사야 되냐고. 네. 근데 호재이님께서는 원래 캐릭터가 보통 그렇죠. 그러시다 보니까 현영님께서 너무 떡락해서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가치 투자가 됐다고. 뭐 가치 투자도 의미가 있긴 하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저라고 분석을 한다고 가지고 있던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락 전에 팔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즉 예측과 대응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쵸. 투자는 분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벌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지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 그런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고 조금 더 내 주관적 의견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기계처럼 하는 게 좀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만큼이나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주님은 분석도 잘하시고 대응 방안도 잘 마련해 주세요. 솔루션도. 그 말인즉슨 저희 코인 상담소를 보면 그 두 개가 다 해결이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대신해서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투자는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디브리핑을 좀 계속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영님께서 띵원이라고 네 대응을 잘하는 현영이 되자. 네, 맞습니다. 저희 코인 상담소를 보면서 이제 대응도 함께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데드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15일 이동, 그러니까 즉 요 녹색이 1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낸 그런 선이고요. 이 빨간 선은 50일 동안의 평균을 낸 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이런 중기 이동 평균선이 그 서로 위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즉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짧은 이동 평균선이 긴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앞으로 추세가 하락 전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거는 너무나도 추세가 명확했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기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망이 필요하다. 지금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서는 취해야 할 포지션이 관망이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한 관망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용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 추세 이탈, 즉 상승 제가 언제부터 비트코인 팔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부터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 하단을 이으면은 여기 이탈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다는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상승 추세는 저점을 잇고 하락 추세는 고점을 이어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상승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좀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제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호세이님께서 이제 전화를 보셨다고? 별 내용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이님 방송 봐달라고 네, 전화 드린 맞습니다. 거였습니다. 네, 피카츄님께서 저희에 대한 이제 팬심이 상당하세요. 저희를 국회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회 가서 뭐 하죠 저희가? 국회 가서 코인 얘기하죠. 코인 네. 얘기요. 네, 특검법 제대로 이제 통과됐으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얘기를 논의를 해보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검법 이슈는 큰 영향 없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도미넌스 요 아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즉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그냥 비슷하게 빠졌다라는 점이었고 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나 이거는 투기의 영역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고 저점 다지거나 추세 돌파 전에는 관망이 필요하다. 네. 지금 민차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호주님께서 금 몇 주 전부터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반등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떡락을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어쩔 생각하세요? 수 없고요.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네. 축소. 네, 뭐 정확하게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한 30% 정도만 비중을 줄여도 네. 왜냐면 이게 50% 비중을 확 줄여버렸다가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면은 배 아파서 잠 못 잡니다. 네. 근데 30% 정도면은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다. 네. 왜냐면 아직까지 70%의 자산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급반등해도 조금
있죠. 근데 만약에 현 구간에서 더 떨어진다면은 그때 30%라도 팔 걸. 그게 큽니다. 이게 참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지. 네. 깡통 몇 번 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영님께서 이런 호준 시그널에 귀를 기울이자고 하시는데 제가 호준 시그널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호그널 어떠세요? 호그널을 약간 호구 느낌이 나서 알겠습니다. 어감이 좀 별로군요. 뭔가 약간 코너 이름처럼 호그널 이번 주에 호그널은 이러면서 이제 픽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좋긴 한데 너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약간 찬양하는 쪽으로 가면은 근데 그 호그널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이제 뭐 굳이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좀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저놈이 말하는 거 반대로만 가면 된다. 이것도 시그널이거든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찌됐건 민차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고 심지어 알면서도 그거를 진짜 대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0%라도 조금 줄이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비중 축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네. 그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현금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인간이길 맞아요. 포기할 정도로 여러 종교를 찾게 되죠. 종교를 찾고 어떤 괜히 분이라도 들어주시겠지.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30%라도 있으면 현금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언제든 내가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현금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생기나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바닥을 찍고 다시 내가 팔았던 가격까지 올랐을 때 다시 사더라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 이미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중 축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 호그널은 민차님이 좋다고 말씀해주신 이번 주 호그널은 비중 축소 약 30%가량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지만 10%라도 줄여보세요. 10%라도. 그러면 좀 많이 시각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사실 이 얘기도 이번 주에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이전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같이 치부가 되면서 이제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걸로 이제 비춰졌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안전 자산인가 이전처럼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디브리핑에서는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 초부터는 금값과 주황색이 금값이고 요 그냥 차트가 비트코인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으나 그래도 이 비트코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보다 차트가 훨씬 더 잘 맞는 상품군입니다. 이때도 요 상승 추세, 요때도 사실 제가 이제 급락에 대한 예견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 금값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금값과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이 금값 연동보다 이 차트에 대한 흐름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는 중에서는 금값이 올라가더라도 즉 금값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엮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와 의미합니다. 무관하게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죠. 사실 2018년 요때네요. 맞나요? 2019년인가요? 2019년이네요. 2019년 요때도 사실 요 4월 2019년 들었을 때가 그 3월 말 4월 초부터 급등 장세가 나올 거다를 거의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4월 1일인가부터 급등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가 이런 거예요. 저평가되었을 때.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값과 굉장히 연동을 미쳤던 게 글로벌 그 이제 금융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비트코인이 엮이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차트적으로 워낙에 하락 추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반사이익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즉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안전자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이미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바닥을 네. 칠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이니까요. 네. 제가 비트코인 2,700만 원 딱 찍었을 때 500만 원까지 갈 거다 계속 팔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500만 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닥 예측에 실패한 건데 더 바닥을 쳤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바닥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뭐 갑자기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닥이 아니라는 점 네.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이번 주 호그널처럼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은 네,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그쵸. 버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항상 리턴보다는 리스크를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네. 이게 사실 제가 강하게 막 사세요 파세요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괜히 틀리면 저 죄송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때 올해 2019년 들어서 4월에 올라갈 거다라는 점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기대 수익률 즉 리턴이 손실 리스크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대 50이라고 봐야 되겠죠. 50대 네. 50이면 리턴보다 리스크를 신경 써야 되는 비중이에요. 네. 네. 오늘 띵원이 많이 나오네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니,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워렌 버핏 형님이 한 말 따라한 겁니다. 그래 인용이어도 네. 이 적재적소에 그 인용을 해주시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제가 뭐 한국경제TV나 이런 데 나가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월 중순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네. 2월 중순에 분위기 되게 좋았을 때 저는 방송 나가면 매일만 파세요 욕을 엄청 먹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거 바닥 아닙니다 파세요 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코인 쪽에서는 네. 욕하시는 분은 없네요. 네. 욕보다 사실 찬양이 좀 더 아직은 많은 걸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다가 지금 1분 있다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네.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선 단돈 10%라도 현금화를 해두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현금이 뭐 10%, 30%가 있으면은 정말 저평가돼서 얘는 정말 오를 거다 이런 거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뭐 저를 이제 SNS 팔로우 하거나 제 방송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원유 ETF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국제 유가가 30%까지 급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국제 유가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상품인 이제 원유 ETF가 그거보다 한 20% 가량이 더 빠졌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그 갭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서 손해본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거 100%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시야가 보이지가 않는 이거밖에 거죠.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에 만약 30% 현금화하고 시장이 올라서 기회 손실을 본다 쳐도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네. 그런 좀 투자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이제 비중 축소를 통한 현금화가 현금이 일단은 가장 그렇죠. 포인트죠. 현금도 투자 자산이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역공략이라는 건데 뭐 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헤드라 해시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거는 제가 디브리핑 때 왜 소개해드렸냐면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바이낸스에서는 52%나 52% 오르고 급등하고 업비트에서는 43%가 빠졌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심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있어가지고 제가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많지는 않죠. 네, 그쵸. 저렇게까지 거의 50%와 마이너스 40%면 100%가량의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비트에서 헤데라가 비쌌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벌였음에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업비트에서 헤데라가
떡락이 나오는 거는 사실 아직도 이 갭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여전히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90% 높은 가격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은 당연히 업비트에서 헤드라를 사면은 자살이고요. 네. 네. 자살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네. 네. 처음 썼을 겁니다. 지향하는 네. 네, 행위인 거죠. 네. 바이낸스에서는 그래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헤드라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네. 차라리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도 70% 사실 리스크도 옛날에 제가 조금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는 아니고 추천을 이 코인 상담소에도 추천을 드려서 꽤 좋은 성과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현재 리스크가 1,462원이고요. 업비트에서는 2,490원으로 70%에서 80%의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투자한다면은 그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헤드라가 올라간 걸 보면은 바이낸스에서도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네. 대신에 이거는 뭐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횡보라도 해줘야 그렇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좀 그렇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안정기를 찾으면은 이런 코인들을 역프리미엄으로 좀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의 또 투자 방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잠시만요. 네. 반감기 내용이 없네요. 아직 아니요, 그냥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게 네, 네. 그러니까 반감기가 5월 달에 이제 있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사실 이전 데이터상으로도 그게 대입을 해보면 그게 맞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가 깨진 순간부터 반감기든 이런 어떤 요소든 안전자산이든 뭐 안 먹힙니다. 안 먹히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대신에 또 어찌 보면 지금 현금이 있다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급락이 나와서 뭐 800만 원 이때까지 빠진다 이러면은 제가 뭐 현재 예측하기로는 5월 반감기 전에 또 한번 급등장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일단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또 한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 내용은 조금은 현금화를 시키고 네. 그리고 아직 바닥이 아니다. 네. 더 바닥을 칠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정도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린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대피와 존버처럼 약간 수동적인 태도가 네. 지금은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왕현님께서 차이가 크다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김프 리스크 맞습니다. 리스크가 업비트와 그 바이낸스 상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 또 짚어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또 지영님이 준비해 오신 네. 그런 뉴스를 볼 텐데 이번 주 공유할 주요 소식들을 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침 오늘 딱